50번 먼저 볼게요. 50. A50, B50 똑같거든요. A50, B50 똑같으니까 50번을 먼저 보시면 2차 함수 제한된 범위에 따른 최대 최소 문제는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라고.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t가 양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절대값 5x제곱 마이너스 2t x 얘를 이렇게 그래프를 먼저 그립시다. 5분의 2t의 위치는 여기 절편이자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렇게 될 거고, 센터는 5분의 1t 될 거고,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 고1 때보다 고2, 고3 때 수능 때까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헷갈리지 않게끔 처음부터 두 개의 그래프의 개형에 이름이 각각 다르다는 거 여기다가 좀 이렇게 적어놓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실수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겠고, 그런 다음에 1의 위치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1의 위치가 어딘지에 따라서 최대값이 달라지겠다. 첫 번째 1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최대값은 당연히 무엇이 되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F1이 최대가 되겠다. 그런데 1이 요 사이에 있게 된다면 1이 이 사이에 있게 된다면 그때의 최대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릴 거니까 여기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 될 거고, 그 다음부터 1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 보통 t가 움직이는 건 맞잖아. t에 관한 함수니까 변수가 t라서 t를 움직임에 따라 0,1이 어떻게 포함되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1을 움직여가면서 1의 위치에 따라 최대값이 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거야. 따라서 이 값이랑 똑같은 여기를 k라고 잡는다면 1이 k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최대값이 다시 1에서의 함수값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t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보면 첫 번째 gt라는 함수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표현될 건데 5분의 1t 첫 번째 케이스 1이 5분의 1t보다 왼쪽에 있으면 1에서의 함수값 2t-5가 gt라는 함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5분의 1t와 k 사이에 있으면 5분의 1t와 k 값 사이에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여기 5분의 1t에서의 함수값 5분의 1t,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분의 1t 플러스 t제곱 5분의 2t제곱 5분의 1t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함수값이 5분의 1t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k보다 1이 더 큰 상황에선 오른쪽에다만 등호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1에서의 함수값은 5 마이너스 2t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t축으로 그래프, gt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일단 t가 5보다 클 때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냐면 5에서의 함수값이 5인 함수,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인 증가하는 함수, 이런 그래프를 그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t값이 5보다는 작은데 이 k가 t값은 아닌데 k가 t로 표현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래서 일단 t가 5보다 작거나 같고 kt 걔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보다 클 때는 어떤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t가
알파보다 작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생기게 될 거라고. 끝났지? 최소값 어디 구하라는 거야? 이 값이 GT라는 함수의 최소값인 거야. 그리고 친구들 얘 1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최대값이 무엇인지 물어봤으니까 이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연속이겠다는 생각 드나? 그래프가 끊길 리는 없을 텐데 그래프가 끊길 리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기만 한다면 여기랑 여기 그래프 개형이 쉬워서 얘네 둘 증가하고 증가하니까 그리고 얘는 감소하니까 여기서 최소값 갖는다는 거 알 수 있을 텐데 그럼 결국 알파 값만 찾으면 끝나는 거고 이 알파 값은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 함수의 y 값이 얼마가 되는 지점을 찾을 거냐면 5분의 1t제곱이 되는 x좌표를 찾아낼 거야. 그게 바로 kt일 거야. 그래서 넘어가면 25 x제곱 마이너스 10t x 마이너스 t제곱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지. 5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분해 공식 쓰시면 25분의 10t 반절 5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절 제곱 25t 제곱 플러스 25t 50t 제곱 따라서 정리하면 얘가 5 루트 2 t일 테니까 t는 양수라서 절대값 그냥 없어져도 돼. 그래서 약분하면 5분의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t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t인 이유는 왼쪽에서도 5분의 1 t제곱이 되는 x좌표가 존재하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x좌표가 오른쪽 거라는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x가 이러할 때 x가 이렇게 됐을 때 얘랑 얘의 y값이 더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이 kt라는 곳이 5분의 t 플러스 루트 2t라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 알파는 1이랑 얘를 대소 비교했을 때의 t값을 말하는 거임. 5분의 t 플러스 루트 2t가 1보다 작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1이 될 때의 t값을 찾을게. 그럼 넘어가면 루트 2 플러스 1 t가 5가 되니까 t는 루트 2 플러스 1분의 5가 돼서 유리화시키면 5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 따라서 이게 바로 알파를 뜻하는 거니 위에다가 두 번째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구하셔도 괜찮고 첫 번째 식에 넣어서 구해도 괜찮고 근데 이게 좀 더 쉬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마무리하면 5 마이너스 10 루트 2 플러스 10 5 이렇게 되니까 10 이렇게 되니까 정리하시면 15 마이너스 10 루트 2가 바로 여기에서의 최소값이 되겠다. 이렇게. 자, 일단 1의 위치가 꼭지점 가기 전, 그 다음에 꼭지점과 높이 똑같은 이 사이, 그 다음에 얘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최대값이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겠나? 근데 여기는 주어졌으니까 1과 5분의 1t를 비교해서 t가 5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데 여기 값이 그럼 이제 처음부터 여기를 찾고 시작해도 괜찮고 처음부터 y좌표가 5분의 1 t제곱이 되도록 하는 x좌표를 찾는다면 그러면 그때의 x좌표가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내가 나눠야 되는 t값은 5분의 1t와 5분의 t 플러스 루트 2t라는 거. 그래서 1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로 나눠서 함수를 하나 둘 세 개 찾으시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기준이 하나는 5보다 크고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너네가 더 헷갈리겠다. 처음부터 얘를 찾고 시작하는 게 덜 헷갈릴 것 같은데. 처음부터 얘를 찾고 시작하는 게 덜 헷갈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시면 하나는 5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 0하고 맨 밑에 0하고 t가 5 루트 2 마이너스 1일 때까지는 이게 최소, 그 다음에 5 루트 2 마이너스 1 t, 그 다음에 5까지는 얘가 최소, 얘가 최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가 최대가 되면서 이 함수를 정역에 맞게 그리시면 여기서의 y값이 바로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될 거라고. 이해돼? 왜 말해봐? 어? 유리화를 잘못했어? 열심히 풀었구만. 답이 루트로 나오던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나?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데. 얘랑 지금 저기 A타입 49번 문제가 되게 좋은데 기출 변형이라서 지금 B타입 친구들도 지금 이 문제 선생님 문제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한번 봐봐. 얘는 새롭게 정의한 함수, 구간에 따라 나누어지는 2차 함수의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인데 A타입의 49번 보시면 이번에는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거든. 위로 블록한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얘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니까 한번 봐봐. 이게 B타입 49번보다는 훨씬 좋거든. 자, 문제 알려드릴게. 49번 보시면 2차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이 a부터 a 플러스 u까지 이렇게 있대. 그리고 fx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x 빼기 p의 제곱 플러스 2q고 요 i의 최소값을 ga라고 이번에는 정의하겠대. ga라고 정의하겠대. ga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 2제곱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고, 첫 번째 ga의 최대값은 1이고 두 번째 ga가 ga 플러스 q는 0을 만족시키는 a 값의 합은 모든 근의 합은 2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게 기출문제 기억니은 디귿 문제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것만 꺼내와가지고 문제를 변형시킨 건데 얘 한번 풀 수 있는지 보세요. B타입 보는 친구들은 이거 49번 문제 보니까 얘 한번 풀어보세요. 순서를 자, GA라는 함수를 찾을 거야. GA라는 함수를 찾을 거야.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래서 여기가 P, 2Q래. 그러면 문제에서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였으면 A랑 A 플러스 6이 이 왼쪽에 있을 때 A 플러스 6이 제일 커집니다. 하나. A랑 A 플러스 6이 P를 끼고 있을 때 A랑 A 플러스 6이 P를 끼고 있을 때 P에서 제일 커집니다. 하나. A랑 A 플러스 6이 P의 오른쪽에 있을 때 A에서의 값이 제일 커집니다. 하나. 이렇게 푸는 거야. 최대값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최소값이야. 최소값. 최소값의 기준은 뭐였냐면, 그래서 그 정신여고 우리 기출 풀 때 최대 최소 전부 다 물어봐서 결국에 아래로 블록한 함수나 위로 블록한 함수의 제한된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 구하는 문제는 총 5가지 케이스로 분류된다. 5가지 케이스로 분류되는데 위로 블록한 함수에서 최대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함수라고 얘기하면 3가지로 나눠야 되지만, 위로 블록한 함수에서 최소값을 함수로 갖는다고 얘기하면 여기 끝 아니면 여기 끝이 최소일 테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얘네들의 가운데가 P일 때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으로만 나누면 된다. 오케이?
최소값은 끝값일 거야. 무조건 끝값일 거야. 근데 최대값은 끝값이거나 혹은 극값일 거야. 여기 뭐라고 그래? 꼭지점일 거야. 그래서 만약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도 똑같은데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는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하나,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하나 해서 세 가지 케이스로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소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최대값 구하라는 문제는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때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중간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라고 한 거니까 여기가 최대, 여기서부터 중간이 이 왼쪽에 얘네들의 가운데가 여기에 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보시면 이 문제도 여기가 A고 여기가 A 플러스 6이야. 그럼 A와 A 플러스 6의 가운데가 A 플러스 3이잖아요. 둘 더해서 반 나누면 A 플러스 3의 위치가 P보다 작을 때와 클 때로 나누어서 푸시면 끝. 최소값은 이 값 아니면 이 값,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이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가영아 최대값이라고 얘기하면 끝이거나 중간이거나 끝이거나 해서 3개. 오케이? 이거 사실 맞았어? 보긴 봤어 시험 시간에. 보긴 봤었어. 자, 그래서 만약에 제발 좀 이거 진짜 중요하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 그래놓고서 이게 맥시멈 묻는 문제였으면 그냥 보자마자 순서를 A, A 플러스 6, P, A, P, A 플러스 6, P, A, A 플러스 6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푸시면 되고, 방금 전 50번 푼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시면 되고, 근데 아까 50번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서 1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으면 됐던 거고, 이게 미니멈 문제가 아니라 맥시멈 문제로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맥시멈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최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가 최대 라는 거 이용해서 바로바로 풀었으면 좋겠다고. 이거 진짜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절반 이상의 학교에서는 1등급 가르는 문제로 이 문제 무조건 나올 건데 중간고사에서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니까? 틀릴 확률도 높고, 여러 번 너네들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모르는 건 진짜 어렵다는 소리야. 다른 애들은 다 틀린다는 소리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A 플러스 3이 P보다 왼쪽에 있으면, 가영아 그럼 어디서가 최대야? 어디서가 최소야? A 플러스 3이 P의 왼쪽에 있대. 그럼 여기서부터 세 칸 간 거랑 여기서부터 세 칸 간 거랑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거지. 그러면 A에서의 함수값이 최대야? 최소야? A 플러스 6에서의 함수값이 최소야? A에서의 함수값이 최소인 거 이해돼? 그래서 A를 집어넣으면 FA가 지금 A 플러스 3이 P보다 작을 때는 FA가 최소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3이 P보다 크거나 같을 때 A 플러스 3이 P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구간의 가운데가 얘를 기준으로 이 오른쪽에 이렇게 A 플러스 3이 생기면 여기서 세 칸 간 거, 여기서 세 칸 간 거, 그러면 얘랑 비교하면 얘가 더 작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A 플러스 6에서의 함수값이 최소가 될 거고. 그래서 마무리하면 A 집어넣으면 이게 지금 무슨 함수라고 얘기했냐면 GA라는 함수라고 했으니까 GA는 자 FA 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빼기 P 제곱 더하기 Q, 그 다음에 FA 플러스 6 A 플러스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6 빼기 P 제곱 더하기 Q 이렇게. 근데 A 값의 범위가 P-3을 기준으로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른 변수에 관한 함수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거 그냥 x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거야. A 인체로 하지 마시고 X로 이렇게 바꿔서 하면 너네들이 맨날 다루는 그냥 이차함수 경우함수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러면 훨씬 더 잘 보일 거거든. 그래프 그리는 것도 훨씬 쉽고. 처음에는 이렇게 바꿔서 그려보시면 되고 나중에 완전 익숙해지면 그냥 A축 그리면 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잘 그린단 말이야. 근데 A일 때는 애들이 잘 못 그리더라고. 그럼 봐. X축 P랑 P 빼기 3이랑 P 빼기 6 아이씨 거꾸로 썼네. P 빼기 6 P 빼기 3 P 빼기 P 이게 X축. 그러면 꼭지점의 Y좌표는 P, Q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는 P, 2Q P-6, 2Q 이것도 2Q 그런 다음에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 근데 P-6이 꼭지점인 애는 P 빼기 3보다 큰 쪽만 그리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P, 2Q가 꼭지점인 이 함수는 P 빼기 3보다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얘만 그릴 거야. 따라서 GX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해돼? 그때 GX라는 함수의 최대값이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1이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고 그 다음에 GX랑 마이너스 Q의 근 GX는 마이너스 Q의 근 근데 Q가 지금 여기가 1이라고 얘기했으면 이 Q가 1이라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나는 두 점의 X좌표의 합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센터가 1이라는 뜻이 되겠네. 얘네들의 합이 2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운데는 당연히 1이라는 뜻이 돼서 P는 4가 되겠네. P가 4고 그 다음에 Q가 얼마? 2Q가 2Q 아니지. 야 P 빼기 3에서의 함수값인데 이거. P 빼기 3에서의 함수값이니까 P 빼기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플러스 2Q 여기서 1을 갖는다고 얘기했으니까 Q는 5가 되겠다. Q는 5 조심. 그래서 여기가 1,1이라서 P 빼기 3이 1이니까 P는 4가 되고 마이너스 9 플러스 2Q 왜? P 플러스 3을 엿다가 집어넣었을 때 P 마이너스 3을 엿다가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인 마이너스 9 플러스 2Q가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Q는 5가 되는 거고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G2는 P에다가 4 집어넣으면 1보다 작을 때 클 때 이렇게 될 거고 G2는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할 거니까 여기 P랑 Q 대입해서 함수씩 찾으면 P가 4였으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Q가 5였으니까 더하기 10 따라서 G2 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마이너스 6 이거의 제곱 이렇게 해서 36이라는 거 구하면 되겠지. 서진아 이거 틀렸냐? 시간 많이 부족했어? 상명아 이번에 시험 시간 많이 부족했어? 왜 뒤를 더 날려서 앞에 잘 풀고 뒤에가 많이 어려웠어? 모두가 많았어가지고는 39랑 48이랑 자 정리 구간이 변함에 따라 6칸씩 구간이 변함에 따라 이 함수의 최소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아라. 이 문제 보면 무조건 아래로 볼록한 함수 이렇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의 이걸 한변수로 써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자, 이 구간 안에서의 이 함수의 최소값을 물어보면 얘는 세 가지로 나가는 거고, 최대값을 물어보면 얘는 두 가지로 나간다는 생각하셔야 된다고. 얘는 두 가지. 어떻게 해서 세 가지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이 작은 거보다 작을 때, 사이에 있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을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항상 최소값은 얘가 최소, 얘가 최소, 얘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항상 가운데가 최소가 되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두 개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 둘의 중점이 이 P 플러스 K, P 더하기 2분의 K가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뭐라고 쓰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칭축 Y의 B, 마이너스 2A분의 B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로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그래서 최대 차수를 다 물어보면 5개 다 쓰면 되시고, 최 50번처럼 최소값만 물어보면 세 가지, 여기서처럼 이제 위로 볼록하니까요. 지금 49번처럼 최소값을 위로 볼록한 함수는 반대야. 지금 이게 a가 0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어. a가 0보다 클 때. 성우야, 이거 야, 저기 뒤에 책상 놔둔 게 너네 졸리면 나가서 들으라고 지금 책상 놔둔 거요.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는 케이스가 세 가지 있고, 위로 볼록한 문제에서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는 케이스가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서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는 케이스가 두 개,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 최소값 물어보는 문제는 케이스가 두 개. 이렇게 좀 구분이 완벽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제발. 시험 보기 전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들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게. 그래서 일단 위로 볼록한데 최소값 물어보고 있구나. 이쪽 끝 아니면 이쪽 끝이 제일 작겠구나. 이쪽 끝 아니면 이쪽 끝이 제일 작겠구나. 따라서 서로 똑같은 얘네들의 가운데가 T와 일치한다면, A 플러스 3이랑 P랑 똑같다면 최소값은 둘 다 양쪽 다 똑같아질 거고, A 플러스 3이 P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너네들 보기 이쪽이 왼쪽 맞지?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길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생길 거니까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소라는 거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셔서 그래서 A 그래프를 찾으라고 했는데, 너네가 GA라는 함수는 GX라는 함수보다 훨씬 더 불편해하니까 GA가 A-P제곱 플러스 EQ, A 플러스 B-P제곱 더하기 EQ라고 쓰고 푸셔도 되고, A가 변수니까 A 자리에 X 집어넣으면 다 X로 바뀔 거라서, 그래서 GX라는 함수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고, 그래서 P 빼기 4, A 플러스 3과 P를 비교해서 A가 P 빼기 3보다 작을 때 클 때로 나눠서 함수 두 개씩 찾으시고, 그런 다음에 얘 그래프 조건 범위에 맞게 그리신다면, 범위에 맞게 그리시면 이렇게 생겨서 결국 여기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 돼서, 대칭성은 그대로 가져가. 여기가 최대값이 되니까 이 최대값이 1이라는 걸 이용해서 Q값을 찾고, 그래서 Q가 5라는 걸 찾으면 GX가 마이너스 5랑 만나는 두 점 찾으라고 얘기했으니, 여기가 1인 함수라서 마이너스 5인 건 여기, 따라서 둘의 합이 이 센터의 2배라는 거 이용해서 센터값 찾으시면 P도 나와서 문제 그냥 마무리 될 거라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아까 40번은 공통인데
B타입 40번이랑 39번 할 건데 B타입 40번이랑 A타입 40번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B타입 39번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거 고차 방정식 문제긴 한데 2차 방정식으로 변형시켜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들어보고. 타입을 다 줄 걸 그랬다. 자, 공통문제 40번. 야, 근데 우리 이거 어디서 풀었어? 이거 기억나는 사람? 나 이거 너네랑 풀었는데 이 문제 혹시 이거 어디서 봤는지 기억나는 사람? 어디서 봤어? 구성문. 아, 이거 구성문에 있었어? 아, 그런가 보다. 다영아, 맞았어? 구성문 오답 정리하기 전에 풀었어, 시험? 아, 이거 오답 정리하는데 이거 나왔냐? 아, 그래서 아하, 이 문제였어? 자, f x 제곱이랑 x 세제곱 fx랑 같은 차수의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fx는 3차, 최고차의 개수 1이라고 했으니까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함수. 이렇게 하나. 자, 그런 다음에 3 넣으면 둘 다 0 된다고 했으니까 f3도 0, f9도 0. 그럼 나머지 근 하나만 남았네. 나머지 근을 a라고 적을게. 이렇게. 그럼 fx제곱은 뭐가 되냐면 fx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3, x 빼기 3, x 플러스 3, x제곱 더하기 a. 이렇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x 플러스 k로 나누어 떨어졌으면 좋겠다. 두 식이 모두. 근데 마이너스 3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마이너스 3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미 얘네 둘 다 x 마이너스 3 가지고 있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거 확실하니까 걔는 제끼고. 자, 정수인 두 1차식으로 동시에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끔 a 값을 설정하라는 문제인 거지. 동시에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끔. 그럼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거 찾아보면 x-9가 여기 있는데 여기는 x-9가 없으니까 여기서 x-9가 나올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거냐면 81일 때도 마이너스 81일 때 가능할 거고. 자, 공통인수로 x-9를 가질 때 하나, x-9를 가질 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x 플러스 3 있는데 여기는 x 플러스 3 없네? 그러면 얘도 x 플러스 3을 또 공통인수로 가질 때 하나. 그러면 여기 없는 거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거 만들어줬고 여기에는 있는데 여기 없는 거 만들어줬어. 그렇게 해서 두 개는 찾았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얘네 둘이 둘 다 x 플러스 k를 인수로 가지려면 였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되고 였다가 마이너스 k를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되는 k 값이 있다면 그 k 값 또한 성립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k 값은 지금 마이너스 9고 여기서 k 값은 3이고 그 다음에 k를 집어넣는데 얘도 0이 되면서 얘도 0이 되는 게 있는지 찾아봐. 마이너스 k를 집어넣었을 때 얘도 0이 되고 얘도 0이 되는 게 있는지를 찾아봐.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지금 이것도 0 되고 이것도 0 되게 하는 두 식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연립방정식 이거에서 이거 빼면 k제곱 플러스 k가 0이 된다면 동시에 만족할 거임. 따라서 k는 뭐랑 뭐까지 나와? 0이랑 마이너스 1까지 나오겠네. 확인. 그러면 x를 공통인수로 가지려면 a가 0이면 된다요. a가 0이면 되네요. a가 0이면 x제곱 x니까 공통인수로 x 갖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니까 공통인수로 갖는 거 맞네.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9를 공통인수로 가질 때는 a가 얼마면 되고 마이너스 81이면 되고 그 다음에 3을 공통인수로 가질 때는 a가 얼마면 되고 3이면 되고 이렇게 px, qx, rx, sx 였다가 1 집어넣어서 답 찾으시면 문제 끝. 이럴 때 저기 fx식을 찾으면 얘가
x 빼기 3, x 빼기 9, x 빼기 81 이렇게 되고 얘는 x 빼기 3, x 빼기 9, x 더하기 3 이렇게 되고 얘는 x 빼기 3, x 빼기 9, 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 빼기 3, x 빼기 9,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4개씩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더하라는 문제네. 이렇게. 오답 정리 좀 잘하라니까. 근데 어차피 지금 너네들이 엄청 문제를 많이 봐서 진짜 완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는 거의 한 문제 나올까 말까인데 물론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봤는데 너네들이 느끼기에 처음 본다라는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조금 더 변형되고 조금 더 틀어놔서 그렇지 분간이 되는 파트에 대한 내용은 너네들이 하나도 못 보고 들어가는 게 거의 없을 건데. 자, 그 다음에 B타입 39번 볼 건데 조금 어렵거든요? 봐봐. 어떻게 풀면 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보시면 x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y 플러스 a분의 1은 이거 소리 z 플러스 a분의 1은 a분의 1 x 플러스 b분의 1 y 플러스 b분의 1 z 플러스 b분의 1은 b분의 1 그 다음에 x 플러스 c분의 1은 y 플러스 c분의 1은 z 플러스 c분의 1은 c분의 1 얘를 만족시키는 0이 아닌 세 실수 얘를 만족시키는 ABC는 서로 다른 세 실수임. ABC는 서로 다른 세 실수고 0이 아니라고 얘기했어. 0은 아니래. 자, 이걸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 실수가 존재할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값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서진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어? 무슨 생각 들어? 무슨 생각 들어? 상명아, 이 문제 보고 무슨 생각 드니? 이 식을 만족하는 세 실수 ABC가 존재한대. 성윤아, 무슨 생각 들어? 조금 더 힌트? 구하라는 게 ABC분의 ABBCCA 구하래. 수진아, 문제가 이게 다요. 빨리 생각해. 종인아, 무슨 생각 들어? 그냥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똑똑하네 형님.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 실수 ABC가 존재한대. A를 넣어도 성립하고 B를 넣어도 식의 형태가 지금 똑같은데 A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B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C를 대입해도 성립한다고 하면 A, B, C는 뭔 거야? 방정식에 근인 거 아니야? 근? X라는 변수가 있으니까 X 플러스 T분의 1 더하기 Y 플러스 T분의 1 더하기 Z 플러스 T분의 1은 T분의 1이라는 이 방정식의 세근이 ABC라는 거요. 이해돼? 세근의 곱과 두근두근두근의 합과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 근데 왜 선생님 우리가 뭐 유리방정식을 배운 적이 없는데 유리방정식으로 출발하지만 양변에 똑같이 곱해버리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인 거 보이냐? T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야 이거?
3차 방정식이겠지. 양변에 t에 관한 4차식 이거 4개를 곱하면 하나씩 약분되니까 3차 돼가지고 3차 방정식의 색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같은 식의 형태에 똑같은 식에다가 똑같은 구조를 가진 식에다가 A를 대입해도 성립하고 B를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건 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뭐라고 해야 돼? fx의 두근이 a, b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2차식에서는 이건 2차 방정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이거 c 없애고 그냥 이렇게 두 개만 내면 이렇게 지우면 되겠다. 이렇게 지우면 2차 방정식 문제잖아. x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y 플러스 a분의 1은 a분의 1을 만족시키고 x 플러스 b분의 1은 y 플러스 b분의 1은 b분의 1을 만족시킨다. x 플러스 t분의 1 더하기 y 플러스 t분의 1은 t분의 1이라는 두 방정식의 두근이 a, b다. 자, 이거 마무리합시다 이제. 그러면 4차식 이거 분모 싹 다 곱한 거 전체 곱해주면 얘는 이것만 꺼지고 t, y 플러스 t, z 플러스 t 이렇게 3차식이 남을 거고 두 번째는 t, x 플러스 t, z 플러스 t 그 다음에 세 번째는 z 플러스 t 꺼지고 t, x 플러스 t, y 플러스 t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른쪽은 x 플러스 t, y 플러스 t, z 플러스 t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 세근의 곱 그 다음에 두근의 합. 그러면 뭐는 안 찾을 거야? 자, t3승 T3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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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T3승 T3승 하나 넘어가면 T세제곱의 개수는 2T세제곱. 그 다음에 쓸모없는 이 새끼는 전개도 안 할 거야. 이거 알아봐요. 뭐해. 자, 그 다음에 1차식 봅시다. 여기서 1차는 YZ, 여기서 1차는 XZ, 여기서 1차는 XY, 여기서 1차는 XYT, YZT, ZXT니까 오 끝났다 야. XY, YZ, ZX, T 이렇게 될 거니까 넘어가면 이거 사라져서 T의 개수가 0이네. 이게 0이네. 문제 끝. 답은 0.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이해돼? 어떻게 푸는지 이해되니? 나중에 수원 가면 되게 유명한 기출, 내신에 됐다 많이 나왔던 기출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 지수 문제 중에. 이거 nx 더하기 x제곱은 2의 k제곱이라는 방정식의 두근을 ab라고 잡고 두근의 차 이용해서 푸는 거거든? 그냥 이렇게 보면 같은 식의 구조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식이 a 대입하고 b 대입한 거밖에 차이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게 a와 b 자리를 변수로 바꿨을 때, 지금 x로 못 바꾼 이유는 x가 있으니까 t로 바꾼 거야. 변수로 바꿨을 때 그 방정식의 근이 ab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이 방정식의 세근이 ABC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정리해서 근각에서의 관계 쓰라는 문제인 거고.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돼? 맞은? 야, 푼 사람 이거. 오, 민혁이 맞았어? 잘했네. 뭐, 시간이 부족했어, 민혁아? 귀는 다 날려줬던데, 너도? 그치? 빨리 풀어야 해. 자, 그래서 39는 이쪽 39, 저쪽 39 됐고. 야,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좀 답답한 지점이 왜 앞에서부터 풀어? 야, 너네 저기 특히 막 고인고 10점짜리 서술형 풀고 그러면 당연히 저희 다 뭐야 180 마지막 문제 바로 버리고 서술형 10점짜리 어떻게든 잡아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 이게 시험 볼 때 배점의 차이가 있잖아. 그리고 그런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 뒤로 가면 어려워.
앞에는 쉽고 뒤가 어려워. 이런 생각 버려야 된다니까? 너네들 정도의 수준이면 그 어느 단원에 되게 어려운 문제는 나한테 좀 쉬울 수 있고 어떤 단원에 한 중상 문제도 나한테 좀 어려울 수 있고 이게 너네가 아예 못한 그냥 아예 한 2, 3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면 너네들이 공통적으로 못 풀 만한 문제가 있어. 그게 이제 맨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적어도 이 시험 한 150, 160 이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수학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특히 내가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쌤이 보기에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고 냈지만 실은 그 문제가 나한테는 더 그 앞에 문제 객관식 마지막이랑 소수령 마지막 비교했을 때 객관식 마지막이 소수령 마지막보다 어려울 수도 있고 객관식 뒤에서 두 번째 문제가 나한테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나중 넘어가면 수능 때 그게 특히 심한데 10번부터 15번까지 난이도가 쭉 비슷한 상태에서 사람마다 달라. 15번이 제일 어렵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잘하는 애들 중에는 14번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 13이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 그거는 이제 개인의 편차가 되는 거라서 당연히 이게 49, 50은 한 문제에 두 문제짜리인데 버리고 빨리빨리 버리고 남겨놓고서 덤빌 때 당연히 배점 높은 거 먼저 덤벼봐야지. 그래서 근데 아예 입국컷 당하면 아예 손도 못 댈 만한 느낌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 서술형 특히 보인고 이번에 문항수 나왔어? 서술형 하나? 어? 서술형 딱 하나? 단답형 몇 개? 단답형 4개? 오, 객관식 11개? 객관식 몇 개야? 몰라? 객관식은 몇 개인지 모르고 단답형 4개, 서술형 하나라 그랬어? 단답형에서 컷 당하는 문제는 버리고 서술형은 무조건 깔끔하게 쓰시고 최대한 그러고는 당연히 너네 문항수가 적어서 아마 다 맞출 거야. 중간고사가 보는 건 좀 쉬워. 이거 디펜스보다 조금 더 쉬울걸. 작년에 중간고사가 어려웠던 학교는 정신여고밖에 없는 듯. 보통은 선생님들이 고1 배려해주는데 고1이니까 이제 처음 고등학교는 처음이지 별거 없어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돼서 고성고는 막 1등급도 한 명도 없고 그냥 전 막 100점이 30명 이렇게 돼가지고 1등급 아예 없고 계제고도 딱 전체 등수 1등급 등수만큼 100점 나오고 막 이런 학교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작년 시험지 중에서 좀 빡셌던 거는 이 동네 학교들 중에는 정신여고 정도밖에 없었어서 1컷 낮았던 학교가 정신여고밖에 없어서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쉽기는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똑같이 부족한 상황은 고등학교 내내 고등학교 3년 동안 계속 시간 부족한 상황은 엄청 많이 나올 거라서 그래서 꼭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 야 이게 31번 볼게요. 공통인가? 뭐야? 31번 f x-1은 x-1 제곱 인수로 같은 뭐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3차식 일단 뭐가 더 좋냐 예 3차식이라고 심지어 얘기도 해주는데 넘어가서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1 두 식은 같은 식 문제 끝 이렇게 보면 안 되나? 뭐가 이해돼? 정현아 이거 이해돼? 정현아 왜? 정현아 이거 30번 네가 물어본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해서 전개해서 똑같다고 해도 되고 그게 싫어. 그게 싫어? 싫으면 어떡하지? 그게 싫어. 그게 싫어? F1은 1이고 F마일은 1이고 F마일인 마일
F1은 1이고 F 마일인 fx가 있는데 그걸 저걸로 나누고 저걸로 나누고 그냥 넘겨가지고 둘이 같다라고 그냥 비교하면 바로 마무리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상수항 먼저 보시면 b 플러스 1이고 c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1차식 보시면 마이너스 2b a 빼기 2b 그 다음에 여기서는 ax 2c a 빼기 2c a 더하기 2c 이렇게 둘이 똑같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c인데 b 플러스 1이 c 플러스 1이랑 c 마이너스 1이랑 똑같고 이게 마이너스 c인데 c가 1이고 c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a는 2차식으로 하면 되겠지? 2ax제곱이랑 cx제곱이랑 마이너스 2ax제곱이랑 bx제곱이랑 서로 똑같다고 했으니까 할 수 있겠어? 이거 31번 이해되나요? 31번 틀린 사람? 가영아 왜 어려운 게 뭐야? 어?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너무 더럽게 풀어서 아 엄청 더러웠어? 혜영이는 이거 어느 부분이 어려워?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어. 3차식이라는 걸 놓치고 QX라고 쓰면 좀 그래. 얘는 차수를 결정해줬으니까 fx를 차수를 결정해줬으니까 여기를 qx라고 쓰면 좀 별로일 거야. qx, q'x 이렇게 쓰면 완전 별로야. 3차식이래잖아. 그럼 뭐 여기 이거 이렇게 놓고서 이 식이랑 이거 넘기면 fx 둘이 똑같으니까 이게 이거라고. 그냥 마무리. 아니면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서 AC 하나 찾고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고 여기다가 마일 집어넣어서 여기 AP 하나 찾고 그럼 관계식 두 개 찾았으니까 근데 나머지 하나의 관계식이 2차에서 나오는지 1차에서 나오는지 상수에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서 선생님이 마일 넣고 1 넣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걸로 찾자 0 넣을까? 그것도 괜찮겠다 그냥 여기다가 좌우변에 1 집어넣어서 a 플러스 c에 관한 식 하나 찾고 좌우변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ab에 관한 식 하나 찾고 그 다음에 0 같은 거 집어넣으면 bc 관계식 하나 나오니까 그냥 그걸로 마무리하셔도 되겠다. 1 넣고 마일 항등식이니까 1 넣고 마일 넣고 0 넣고 이렇게 푸셔도 되고 항등식이니까 좌변이 우변이랑 같아요 해서 전개해서 전개하면 얘가 총 4개 항이 나오고 얘가 4개 항이 나오는데 첫 번째 항이 똑같다는 거 내가 이용해 먹었으니까 두 번째 그 다음 2차, 1차 상수가 똑같다고 해서 3개씩 뽑아내도 되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싶어요. 37 번호가 어렵게 생긴 건 37 37은 공통인 것 같은데 37 틀린 사람 성우야 왜 틀렸어 37번? 어려웠어? 성우야 A가 B 플러스 C라는 거 봤냐 못 봤냐? 부정인 A가 B 플러스 C라는 거 봤어 못 봤어? 그거 못 봤지? 보통 그거 못 봐서 못 풀던데 그건 봤는데 안 풀렸냐? 못 봤어. 그거 못 봤지? 야 이거 눈이 있으면 봐 이렇게 세로가 그림에 나와 있는 A는 B 플러스 C라는 조건만 이렇게 찾아내시면 그냥 대입해서 그냥 마무리돼요. 쉬워서 금방 풀 거야. 근데 그걸 놓치면 오래 걸리겠지. 그걸 놓치면 오래 걸리겠지. 하나만 더 볼까? 45번 45번도 공통 자 45번도 공통 Z 빼기 펄레복수수 Z I가 음수 그냥 보자마자 너무너무 당연해서 딱히 막 정리해야 해 이게 정리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야, 이 정도는 좀 외워놓고 들어가면 안 되냐?
EBI. 땡큐. Z가 실수라 그러면? 이 정도는 그냥 아주 그냥 기계적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툭툭툭 찌르면. 자, 그래서 요게 2B 마이너스 2B 이거 음수래. B가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네들이 실수라고 했으니까 헐레수가 같다라는 거 이용하시면, 그 다음에 자, 이 조건 쓰면, 이 조건 쓰잖아? 이 조건 쓰잖아? 얘는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Z가 실수일 때랑 Z가 실수가 아닐 때로 나누셔야 돼. Z가 실수면 Z 빼기 켤레복수 Z는 0이 될 거고, Z가 실수가 아니면 아이씨 안 되겠다. 오메가라고 쓸까? 어떡하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Z가 이미 실수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안 되는데. A 플러스 BI가 이렇게 쓸게. Z에 관한 식이 실수다라고 얘기를 하면 FZ랑 F 켤레복소수 Z가 서로 같아요라고 풀 건데, 그러면 무조건 누가 인수로 나오냐면 Z 빼기 켤레복소수 Z가 인수로 나올 수밖에 없어. 100%야 이거. 무조건 Z 빼기 켤레복수 Z가 나올 거야 인수로. 그랬을 때 Z가 실수면 얘네들이 0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Z가 실수가 아니면 얘는 절대 0 안 된다. 그래서 복소수 실수라는 문제는, 복소수가 실수라고 표현되는 문제는 그 복소수를 구성하고 있는 Z가 뭐인지를 따지셔야 되냐면, 실수인지 실수 아닌지를 따지면서 가야 돼. 실수인지 실수 아닌지를 따지면서 가야 돼. 그래서 가조건은 실은 이게 음수라고 얘기한 게, 얘가 순허수라, 이게 지금 얘가 지금 BI잖아. 그러면 이게 0이 아니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 문제 푸는데 전혀 상관없거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복소수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건 반드시 그 복소수를 구성하고 있는 그 Z값이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를 알려줘야 되거든. 실수라고 얘기할 때랑 실수가 아니라고 얘기할 때랑 이게 풀이가 달라서, 그래서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Z가 실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가해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풀면 Z 빼 더하기 Z 실수 아니라는 걸 가지고 가.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넘어가면 Z 마이너스 켤레복수 Z는 얘 넘어오면 묶으면 Z 켤레복수 Z 마이너스 켤레복수 Z 이렇게 돼. 그래서 실수 아니라고 하면 얘가 0 아니라는 걸 알려준 거니까 그냥 고비일이다 라고 바로 나오면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서는 그럼 당연히 합주겠지? 1 플러스 켤레복수 Z 분의 Z 제곱이랑 이거랑 지금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크로스 하시면 켤레복수 Z제곱 플러스 Z 켤레복수 Z제곱, 그 다음에 Z제곱 플러스 Z제곱 켤레복수 Z 이렇게 되고, 넘어가면 Z 마이너스 켤레복수 Z Z 플러스 켤레복수 Z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Z 켤레복수 Z, 그 다음에 마이너스 Z 빼기 Z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치워. 그럼 합이 마일이라는 걸 준 거야. 왜 치워도 된다? Z가 실수가 아니라는 게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0 될 수 없어서 0 아닌 숫자는 양변을 나눠도 성립한다고. 그래서 합과 곱을 줬으니까 문제에서 지금 합곱 이용해서 저 시계값 구하라고 얘기한 거니까, 준영아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복소수 실수라고 하는 문제는 그 복소수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 복소수라고 할게. 단위 복소수가 실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셔서 실수 아닐 때가 훨씬 많아. 근데 실수라고 얘기하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거든? 얘가 0일 수도 있는 거야. 실수라고 얘기하면.
근데 보통은 실수 아닐 때가 많아서 지금처럼 실수 아니면 그냥 Z 빼기 플레복스 Z는 무조건 인수로 나오니까 걔네 날리면 곱이랑 합이랑 쉽게 그냥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고. 이렇게 뭐 쉬었다가 갑시다.